안녕하세요, 봉쌤입니다. 자, 오늘은 테이블 필드 설정의 세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떤 내용을 다뤘죠? 입력 마스크에 대해서 좀 아주 상세하게 다뤘던 기억이 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문제를 풀면서 또 세 번째 문제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죠. 세 번째 문제. 전화번호. 자, 다시 거래처 테이블을 제가 디자인 보기로 열겠습니다. 전화번호 필드를 선택하고 이 필드에 대한 시작의 세 자리 숫자가, 잠시만요, 데이터 시트로 한번 볼게요. 여기에 적혀있는 세 자리 숫자 있죠. 이 세 자리 숫자가, 자, 이거 입력 마스크를 좀 지우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세 자리의 숫자가 0부터 100 사이에 입력되도록 설정. 여기가 이제 100 사이에 0부터 100 사이에 입력되도록 하란 말이죠. 자, 이런 게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는 문제인데요. 자, 유효성 검사 규칙에 대한 기능을 먼저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어요. 저번 시간처럼. 자, 그러면 유효성 검사라는 기능은 뭐냐? 얘는 저번 시간에 입력 마스크는 뭐라고 했죠? 입력의 형식을 제한한다고 했죠. 그러면 유효성 검사 규칙은 입력의 값을 제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저번 시간처럼 뭐 문자, 영문 두자, 숫자 두자 이런 식이 아니라 여기는 사랑, 평화, 우정만 입력할 수 있게 설정. 이게 명백한 값이 있는 형태. 여기는 0하고 1하고 이렇게 딱딱 정확하게 숫자가 아니라 명확한 값으로 제한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간단히 예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그럼 제가 만약에 여기 필드에 유효성 검사 규칙에 1을 썼어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필드에는 1이라는 숫자 하나만 받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원래는 여기에다가 저거 조건식을 쓰는 거예요. 우리 조건식의 3요소가 어떻게 돼요? 조건식의 3요소가 대상값, 기호, 제시값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쓴 1은 제시값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기호가 없죠. 대상값도 없죠. 자, 이게 왜, 그럼 정식으로 쓰면 어떻게 써야 돼? 이게 그냥 쓰면 1만 쓴 건데, 지금 이걸 정식으로 쓴다면 전화번호라는 대상 필드에서 기호는 같은 걸 찾아라. 뭐랑? 1.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자, 필드를 생략하면, 다시 말하면 대상을 생략하면 우리가 어차피 필드를 선택하고 값을 쓰는 거기 때문에 대상을 입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선택한 필드인 전화번호 필드 전체 값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략이 가능한 거고요. 대상이 생략 가능한 조건식에서는 기호까지 생략하게 되면 무조건 갖다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갖다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만 쓴 거예요. 이게 1만 썼지만 이 의미는 전화번호 필드에서 1과 같은지 검사하고 그게 만족하면 입력을 허락해라, 이런 개념인 거죠. 자, 우리 학생분들 이해 잘 되시나요? 자, 이 전화번호 필드는 1, 2만 입력할 수 있게 허락하라. 그럼 이제 조건의 제시값이 두 개죠. 그쵸? 그럼 여기다가 쓸 때 어떻게 쓰냐면 1 띄고 5R 띄고 2 이렇게 쓰는 거죠. 우리 엑셀에서 배우실 때 엑셀의 그 OR은 함수였죠. 엑셀의 OR은 OR 이렇게 해서 조건 1, 조건 2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액세스나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OR가 명령문이에요. 명령문일 때는 어떻게 쓰냐면 조건 1, OR, 조건 2 이렇게 써요. 그래서 지금 1이라는 값 또는 2라는 값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여기 이해되시겠나요? 여기 액세스의 이러한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의 강의 중에 커말 1급 엑셀 강의를 이제 수강을 좀 하시고 오셔야 액세스가 좀 이해가 좀 잘 되세요. 왜냐면 엑셀에 있는 모든 함수들이 액세스에서도 쓰이기 때문에 그냥 엑셀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들으시면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순차적으로 좀 들으실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쓰면 이제 끝나는 거고요. 그러면 1 또는 2 중에 하나만 입력받겠다 이런 소리고요. 그럼 내가 1부터 5까지 입력을 받고 싶어. 그러면 띄고 5R 3 띄고 5R 4 띄고 5R 5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만 입력을 받겠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잘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럼 야 1부터 100까지 입력하고 싶어. 그럼 이게 또 언제 언제 이거 1부터 5까지 100까지 언제 5화를 뜨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전에 뭐라고 했어요? 얼마부터 얼마라는 사이 값을 구할 때는 반드시 조건이 두 개 붙어야 된다고 했죠. 시작값보다는 이상이고 끝값보다는 이하이고 이 두 조건을 다 어떻게 해야 돼? 만족을 해야 되는 AND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좀 무식한 거예요 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는 게 가장 현명하게 쓰는 거냐, 시작값 크거나 같다 얼마보다 1보다 그리고 작거나 같다 5보다 이렇게 쓰는 게 이제 1부터 5까지 쓰는 거와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제 말 잘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이해되셨다고요? 아주 똑똑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걸 해볼까? 지금 우리 문제가 1부터 100 사이 숫자죠.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자, 크거나 같다 1보다 and 작거나 같다 얼마보다 100보다 이렇게 쓰면 되겠나요? 0부터 100이네요. 0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전화번호 필드에 010 5746에 3333이 있다. 3333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 첫 번째 조건을 해결하겠죠. 자, 이 대상이 생략되면 뭐라고 했죠? 선택한 필드의 전체 값이 대상이라고 했죠. 이 대상 값이 기호는 크거나 같니? 얼마보다? 0보다 라고 묻는 식이죠. 그럼 여기 조건식에서는 우리 조건식에서 나오는 결과가 true 아니면 false죠.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true요? false요? 자, 이건 false죠. 왜죠? 이 전체 값은 문자입니다. 그쵸? 이게 문자로 어떻게 0하고 비교를 하겠습니까? 에러죠 그냥.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깨우쳐야 되는 게, 이거는 전체 값 사용하시면 안 되고 앞에 세 글자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전체 값을 쓸 때는 생략을 할 수 있지만, 자, 이렇게 전체 값을 쓸 때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부분적인 값을 쓸 때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번호 필드의 왼쪽 세 글자를 갖고 와야 되죠. 그럼 왼쪽 세 글자를 가져오려면 무슨 함수 써야 돼요? 그렇죠. left라는 함수로 어디 필드에? 전화번호 필드에 몇 글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left의 결과는 뭐예요? 0, 1, 0인가요? 아닙니다. 이 결과는 전화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쓰면 얘를 필드로 인식을 못하고요, 문자로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렇게 쓰면 필드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액세스에서 필드명을 인식시킬 때는 대괄호 안에 써야 됩니다. 식에서 필드명을 사용할 땐 반드시 어디 안에 입력해야 한다. 이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고, 반드시 숙지해야 되고,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 글자가 아니라 뭐 전화번호 필드다 라고 이렇게 인지를, 그래야 이게 010인 거예요. 이것도 명심하시고요. 그럼 어차피 대상은 똑같으니까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전화번호 필드의 왼쪽 세 글자가 0보다 이상이냐, 그리고 전화번호 세 글자가 100보다 이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제 여기 쓰면 되겠죠.
이렇게 끝났으면 데이터 시트 보기로 가서 제가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조건 이런 뭐 경고창이 뜨거나 무조건 예 아니오라는 창이 뜨면 무조건 예 누르시면 됩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예, 무상무념으로 예를 누르세요. 그럼 전화번호 필드에 클릭했다. 그럼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 선생님이 010을 써야 되는데 101을 썼다. 순간 착각해서 55555555 엔터. 그럼 이제 우리가 설정한 유선 검사 규칙에 의해서 그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사용이 금지됐다고 이제 차단을 시키는 거죠. 이 규칙성에 어떤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죠? 하지만 이건 우리가 유효성 검사를 설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듣지만 생판 모르는 남들이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류 메시지는 이런 거보단 네 전화번호 잘못 썼어 이렇게 표시하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그걸 어디서 하냐면 이게 넘어갈 수가 없네요. 그쵸? 이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디자인 보기로 가고 싶은데 가끔 이렇게 못 넘어갈 땐 ESC 이걸 3번 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가져요. 잊지 말고 그걸 하는 게 유효성 검사 텍스트. 이게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 유효성 검사 규칙에 어긋나는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됐을 때 표시하는 오류 메시지를 직접 작성하는 것인 거죠. 여기다가 이제 똑바로 써 이렇게 하면 그럼 이제 내가 틀려서 쓰게 되면은 101 똑바로 써 이렇게 뜨는 거죠. 어떻게 유효성 검사 텍스트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 부분은 내용이 끝났고요. 자, 그러면 보자. 여기는 이제 문제에서 말은 없었지만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넣어봤고요. 4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사원명 필드는 여기를 클릭하고 이름 사이에 공백이 입력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자, like 사용.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자, 이게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있죠. 여기서 자, 이걸 또 설명하기 전에 선생님이 또 설명 하나 해드릴게요. 만약에 여기 이름 필드가 있어요. 이름 필드에 뭐 최봉쌤이 있다. 근데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동사무소에 취직을 했어요. 그 동장님이 저한테 야 봉대리 그랬어요. 네, 야 오늘 우리 동에 사람들이 와서 이름을 입력할 건데 네 김씨들만 입력을 받아야 돼. 김씨들만 입력을 받아야 돼 오늘은. 근데 내가 분명히 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성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입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차단을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그랬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런 필드에 김씨만 입력받게 하고 싶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면 유효성 검사 규칙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왼쪽 한 글자를 떼와서 left라는 함수 조건식으로 left 무슨 필드에서 이런 필드에서 심표 몇 글자를 한 글자를 떼서 같은지 보겠다. 쌍따 문자 뭐 김이랑. 자, 이렇게 하면 이게 결국 김씨를 입력받겠다는 개념이 되는 거죠. 어떻게 이거 별로 안 어렵죠. 그러면 만약에 쌤으로 끝나는 글자만 입력받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left가 아닌 right로 가는 거죠. right 이름 필드에 한 글자를 뭐 쌤이라는 글자와 비교해서 같을 때만 입력받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봉이라는 중간에 봉이라는 글자가 꼈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mid라는 함수로 이런 필드에 뭐 두 번째부터 몇 글자를 한 글자를 뭐랑 봉이랑 이렇게 하면 되겠나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거는 중간에 봉이 껴라는 소리가 아니라 두 번째 글자가 반드시 봉이어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자, 사람의 이름은 세 글자로 딱 단정되지 않죠. 네 글자도 있고 있잖아요. 다섯 글자도 있고. 그래서 시작과 끝은 할 수 있지만 중간은 못합니다 이게.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like라는 연산자가 필요해요.
자, 무슨 소리냐면 우리 연산기호가 뭐 있어요?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크다, 그 다음에 작다, 그 다음에 같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이거죠. 같지 않다. 얘는 이상이죠. 제시값보다 이상. 얘는요 제시값보다 이하. 얘는요 제시값보다 크다. 얘는 제시값보다 작다. 얘는 제시값과 같다. 얘는 제시값과 같지 않다예요. 근데 이 XS에만 있는 연산기호가 뭐가 있냐면 like라는 게 있어요. like. 그리고 이거는 의미가 제시값을 포함하는지 알아보는 연산기호인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조건식 like 포함하는지 보겠다. 제시값 문자인 별, 여기서 별의 의미는 모든 문자열 이런 의미죠. 제가 엑셀 시간에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중간에 봉이라는 글자가 껴야 된다. 그리고 끝날 때 봉이 아니라 뭐가 오든지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like를 몰랐다면 아까 left, right를 쓰겠지만 like를 안다면 여기서는 like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까 그거보다 더 간단하게 쓰는 게, 만약에 김씨를 입력받고 싶어 그러면 김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쌤으로 끝나는 글자는 별, 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봉이 끼우면 좋겠다는 건 별, 봉, 별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잘 아시겠어요? 네, 좋아요. 요거를 이제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자 그럼 이걸 안다는 상태에서 가정하에, 자 이걸 안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다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을. 다시 사원명 필드에는 이름 사이에 공백이 입력되지 않도록 해라. 자 그러면 입력 마스크에다가, 아니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like 별, 이름 사이에 공백이니까 별,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별, 쌍따 닫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사원명 필드에 시작할 때는 뭐가 들어도 상관하지 않는데 중간에 반드시 공백이 껴야 되고 끝날 땐 뭐가 와도 상관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이름 사이에 반드시 공백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푼 거예요? 반대로 풀었죠. 우리는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럼 여기다가 앞에 시작할 때 not을 붙이면 돼요. 이렇게 not like가 되면 반대적 의미가 되는 거죠. not like 쌍따 별, 한 칸 띄고 별 이렇게 하면 이제 반대적 의미가 되는 겁니다. 공백이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잘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다음 오류 메시지는 띄우지 말라고.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띄우지 말라고 느낌표 2개 이렇게 하면 이제 오류 메시지까지 작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5번 거래처명 필드는 선택했죠. 반드시 값이 입력되도록 하고, 그럼 이 필수를 예로 하면 되겠죠. 예, 이렇게요. 그리고 이메일 필드는, 자 이메일 필드 선택하고 영문 입력 상태가 되도록 하라. 우리 이거 IM이 뭐더라고 했죠. 영숫자, 반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간단하게 끝났죠. 6번 이메일 필드는 그냥 선택 안 해도 되죠. 선택되어 있으니까 입력값 사이에 공백을 허락하지 말고, 네 그리고 고라고 했으면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중간에 골뱅이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 설정 like. 자 그러면 여기다 쓰면 좀 글씨가 작으니까 메모장에 쓰고 옮기도록 하죠. 그럼 이게 어차피 지금 공백을 포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얘는 맞죠. 여기가 맞고 and. 두 번째는 like 뭐가
뭘로 시작하든 상관하지 않겠다. 근데 중간에 반드시 골뱅이가 껴야 된다. 끝날 땐 뭘로 끝나든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요게 답안이네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이거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 다음 입사 연도 필드를 새롭게 추가하고, 자 그럼 여기다가 필드를 추가하라고 했으니까 맨 밑에 가서 입사 연도를 추가하시고요. 데이트 형식은 뭐겠어요? 당연히, 근데 이거는 날짜를 전체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날짜가 아니라 현재 연도가 표시되는 거기 때문에 데이트 형식은 그대로 놔두시고, 데이트 형식에 대한 문제의 말이 없으니까 새 레코드 추가 시 현재 연도가 입력되도록 할 거. 그럼 이거 뭐예요? 기본값이죠. 기본값에다가 는 YEAR 연도를 추출하겠다. 어디서? 자, 엑셀에서는 today지만 XSS는 현재 날짜는 date입니다. DATE 가로 열고 닫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사원명 필드는 이름 변경을 하지 말고 성명이라고 표시되게 설정하라. 그럼 사원명 필드를 선택하고 캡션에다가 성명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네, 그럼 끝나는 거고요. 네, 문제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장시간에 걸쳐 우리가 테이블의 필드 속성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알아보았습니다. 다 안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갖춰야 되는 기본 소양을 갖추게 된 거고, 이걸 토대로 나중에 기출 문제를 쌤하고 풀어낼 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